전통적인 먹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산업의 근원이 바로 농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업이 시대에 따라서 품종을 개량하는 등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빨리 이 변화에 적응하느냐가 지역 농업 기술의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네. 근데 충북 지역이 농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충북농업기술원이 우리 충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왔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도 두 분을 모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 식품개발팀 엄현주 지방농업연구사, 또 수박연구소 환경이용팀 김은정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상을 받으셨던데 농업기술 대상인데 이게 어떤 상입니까? 네, 저희가 받은 농업기술 대상은 그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농업연구원, 그다음에 지역특화 장목연구소의 사기와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시상하는 농업연구 분야의 최고의 권위 있는 상입니다. 네. 네, 그 농촌진흥청에서 시상하는 이 세 개의 분야 중에서 농업연구원상은 지방에 저희 같은 이제 연구사들이 한 600명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4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저희가 충북에서는 최우수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네, 나머지 2개의 분야는 전분 연구 실상과 그다음에 지역 특화 장목이 우수한 연구소 대상으로 해서 주는 이제 상이 있는데요. 이 모두 우리 충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돼서 처음으로 세 분야에서 석권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큰 상을 받은 또 두 분, 또 충북농업기술원이 있어서 우리 충북 농민들은 든든하겠다 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충북농업기술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충북농업기술원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 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도청 소속 직속기관입니다. 네. 오창에 위치해 있고요. 134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인 소득 창출을 목표로 농작물 신품종 육성과 실용화 기술 개발, 지역 특화 장목 육성, 신기술 보급 사업,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 등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농촌엔 희망을, 도시에는 건강을 선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영농 기술 개발, 신소득 장목 확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을 미래 희망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충북농업기술원은 내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충북 농업혁신 2040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충북농업기술원은 그러니까 이제 충북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받으신 상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엄현주 연구사께서는 뭐 보니까는 개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쌀 발효 조청이 있고 쌀룬 양갱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뭔가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네네. 지금 이제 밥상용 쌀 소비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지금 한 60kg도 안 되는 쌀을 1년에 먹고 있고요. 네. 그 수치는 저희가 88년도 올림픽 때를 대비를 하면 반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연구사들은 이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일환으로 쌀 발효 조청과 쌀룬 양갱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 식품인 그 조청은 이렇게 백미나 아니면 삽쌀을 엿기름에다 삭혀서 그걸 졸여서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소비 트렌드를 보면 요즘에 흔히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양질의 당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청은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한 단계를 좀 더 집어 넣었는데 이것은 유산균으로 발효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를 만들게 한 다음에 네네. 그렇게 조청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전통도 고수를 하면서 네. 어떤 기능성이 추가가 된 그런 조청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아이디어로 만들게 되었고요. 네. 쌀룬 양갱 같은 경우도 저희 기술원 근처에 이제 도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큰 업체가 있는데요. 네. 1년에 수십 톤의 그런 쌀룬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좀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쌀에는 사실은 쌀lun의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네. 비타민 E라던가 가바라던가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성인용 간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쌀룬 양갱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가공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이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사실은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식품을 이제 접목을 해서 시너지를 높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소비 트렌드를 사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사셔야 되니까 네, 그래야지 네. 소비가 많이 되니까요. 또한 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충북에 있는 농식품 가공 업체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네.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드리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진들과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같이 동료들과 노력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은 저희 충북에 장류 업체가 소규모인 장류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 보면 그 곰팡이가 고추장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복숭아 같은 경우 저희 충북에 뭐 음성이라던가 충주 그다음에 뭐 옥천에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네. 여름에만 좀 소비가 되고 1년 내내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공품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복숭아 젤리를 만들면 전 연령층이 다 좋아하는 그런 간식이 되니까 소비가 촉진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아, 복숭아 젤리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허로 개발을 하신 게 간편식 잔대 비빔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네,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뭐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에서 먹는 간편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간편식이라고 하면 뭐 햇반이라던가 3분 요리 같은 거, 네. 냉동만두 이런 데펴서 먹는 음식부터 이제 밀키트라는 이런 아주 조리해서 먹는 영역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간편식이 있는데요. 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농촌진흥청과 올해부터는 주로 이제 간편식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위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가 지역 특산품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간편식을 개발해보자라는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본 과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한국교통대학교, 충북대학교, 그다음에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네. 그다음에 업체 이렇게 해서 산학연이 협동을 해서 우리 충북의 지역 특화 작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고 어떤 프리미엄 간편식을 좀 개발해보자라는 이제 일환으로 저희가 간편식 중에 잔대 나물 비빔밥을 만들게 되었고요. 잔대가 뭔가요, 그런가요? 잔대는 사실 이제 사삼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그 오삼에 인삼을 포함해서 오삼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작물인데요. 네. 뭐 인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사포닌 등이 있기 때문에 뭐 폐 기능에 좋고요. 그다음에 강한 해독 능력이 있거나 뭐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또 특히 아이를 낳은 이제 산모들이 산후풍에 좋다고 해서 많이 다려 먹는 그런 사실은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쓰인 약용. 네, 네. 그런 작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뿌리만 좀 많이 먹고요. 잎은 이제 잘 소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잎을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잎도 굉장히 순하고 그다음에 기능성도 좋고 그다음에 향도 강하지가 않아서 이것을 곤드레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산채 비빔밥을 개발하는데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 제조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하실 때 씻어서 밥에 물을 넣고 이제 압력밥솥에 이렇게 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네. 직전에 압력밥솥에 가기 전에 이렇게 개발한 것을 넣어서 물에 담그기만 해서 밥을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네. 나물밥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럼 연구사님 말씀하신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시중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설명해드린 이제 기술들은 최근에 이제 1년 안에 개발된 제품이라서 이것이 이제
소비자들한테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 팀에서 그동안 한 40여 개 정도의 농식품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저희가 이 기술에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나 아니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이제 기술 설명회를 해서 기술 이전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제품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대한 저희가 이제 제품화 되도록 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알아볼 게 이제 전문 연구실상을 수상한 수박연구소인데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상 이유를 보니까는 이제 농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신품종을 이제 육성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우리 수박연구소는 수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네네. 작물을 재배하는 농사일이 모두 힘이 들겠지만 수박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기 가장 어려운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수박은 세군 특성상 줄기가 바닥을 기어서 자라는 포복성 작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수박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90%가 모두 굽을 안거나 허리를 굽혀야 하는 작업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률이 매우 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박연구소에서는 저희 수박연구 소장님께서 20년 동안 수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수박연구소를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유기적 협력체를 구성해서 10년 동안 꾸준한 연구를 한 결과 네. 결국 줄기에서 측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무측지 수박을 세계 최초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포복으로 자라는 줄기를 수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수직 재배 장치를 특허 출원해서 기술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농업기술대상 네. 전문 연구실상을 연구실상.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세계 최초 개발이라니까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네네. 근데 이 품종이 좀 저희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저희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생육 특성이나 재배 방법은 다 확립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신품종 무측지 수박은 기존에 재배하셨던 수박 품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하시면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수박 재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 무측지 수박을 충북 음성 농가에 시범 재배하였습니다. 네. 이 시범 재배를 통해서 최초로 농가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네. 농업인들과 수박 재배 관계자들 모두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품종이 육성되면 농가에서는 간편하게 측지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품종을 재배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품종을 빨리 좀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농민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제 신품종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농사짓기가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수박연구소에서 육성한 신품종은 순제로와 순리수 두 가지 품종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줄기에서 측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측지를 제거하는 노동력과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박을 재배하실 경우에 5번에 걸친 측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작업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은 안 해도 되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측지 수박 신품종은 유전적으로 측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수박 재배에 비해서 노동력이 70%가 절감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이거를 경영비로 따져보면 전체 경영비의 3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해 보면 충북의 수박 재배 농업비는 105억 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이게 보급되면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수박 신품종을 보급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있겠지만 이 수박 품종 자체의 특성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 생육 속도가 다른 일반 품종에 비해서 빠르고 또 강합성 효율도 매우 높아서 지금같이 기후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식물학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뭐 이제 새로운 품종도 육성이 되고요. 또 식품이 새로 나오게 되면 이제 개발이 돼서 누군가 먹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드시게 되고 어떤 평가를 하게 되나요, 팀장님? 네. 연구사님? 네. 네, 어떤 가공품이 개발이 되면 사실은 이제 같이 연구했던 연구원들과 연구진들이 같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이제 기호도 평가라는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호도 평가는 개발된 제품의 뭐 맛이라던가 향이라던가 외관 이 이제
그다음에 전반적인 기호도를 점수로 해서 그것을 통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항상 그 개발된 제품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좋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많은 이제 평가자들이 필요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동료들이 와서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요.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을 따님, 네. 딸을 제외하고는 네. 이제 제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최근에 이제 개발한 네. 팥고추장이 있습니다. 네, 그거랑 네. 앞서 말씀드렸던 잔대나무 비빔밥은 네. 맛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팀워크도 정말 끈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수박이 한철 과일이지만 네. 수박연구소는 이제 1년 내내 이제 수박만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수박을 연구하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점은 수박이 열대성 과일이다 보니까 네. 수박이 여름에 한철에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문제점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배 시설로는 여름에 수박이 재배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여름에 수박이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소득이 감소되고 또 소비자들은 수박은 여름 과일이다 이런 인식이 고정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수박 소비가 감소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박연구소에서는 무주지 수박 품종과 수지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협력하여서 스마트팜 수박 수경재배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매일매일 신선한 수박을 생산할 수 있고 이게 매일 식탁으로 소비자들에게 배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박은 현재 판매되는 어떠한 수분 보충제보다도 수분 보충력과 피로회복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박에 함유되어 있는 시트룰린이나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박은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데일리 과일로서 현대인들의 가장 필요한 작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참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식탁이 더 맛있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좋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